병원에서 큰 병 진단해받고 이제 치료 계획을 듣는 그 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건강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죠. 그래서 이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바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보험이라고 하면 싸움이 다 끝난 뒤에 그 피해를 복구해주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성화재의 치료비 선지급 관련 내부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기를 쥐어주는, 다시 말해서 치료 과정에 보험사가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료 전에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이 방식이 환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경쟁사들의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보험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본질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보험사가 왜 굳이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돈을 미리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 암 진단부터 실제 보험금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하나 있네요. 네, 이 타임라인이 바로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시간의 공백을 보여줍니다. 자료 속 가상 사례를 보면요. 2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한 20일쯤 뒤에 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아요. 네. 그 후에 조직검사, 정밀검사 거쳐서 3월 10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실제 수술은 또 한 달 뒤인 4월 7일에 이루어지죠. 항암 치료까지 다 받고 나서야 비로소 6월 10일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진단 소견을 듣고 나서 실제 보험금 청구까지 거의 넉 달 가까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시간의 공백이라는 게 뭐 과거에도 있었을 텐데 이게 요즘 들어서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진단과 치료 사이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전에는 진단이 나오면 바로 수술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의학은 정밀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거든요. 아하. 뭐 여러 정밀 검사라던가 다학제 진료, 신약 적합성 테스트 이런 걸 거치면서 진단과 실제 본격적인 치료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죠. 자료에 나온 마지막 진료 후 수술까지 평균 27.5일이라는 통계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한 달이네요. 네. 거의 한 달 동안 환자랑 가족은 계속 병원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검사비, 약제비 이런 걸 온전히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가장 힘들 때 당장 다음 주 검사비, 다음 달 생활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군요. 이 고통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지급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지급 특약,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료의 핵심은 치료 전, 치료비 선지급이라는 문구로 요약이 되네요. 암, 뇌, 심장 관련 치료비의 50%를 미리 준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걸 보면서 청취자께서 가질 법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 치료를 예약하고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 뭐 더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보험사도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했겠죠. 이 특약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는 예약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예약이요? 네, 병원에서 수술이나 특정 치료, 뭐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걸 공식적으로 예약하면 그 예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지급액도 무제한이 아니라 각 치료 항목별 보장 금액의 50%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군요. 한도가 있군요. 네. 만약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무분별한 지급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예정된 환자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네요. 적용 범위도 보니까 암뿐만 아니라 뇌, 심장, 순환계 질환까지 꽤 넓어 보입니다. 네, 특히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예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가령 비급여 통합치료비 1억 원에 가입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여기서 표적 항암 치료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그 50%는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선지급 한도인 최대 500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장 금액의 50%랑 500만 원 중에 더 낮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50%를 지급하는 방식이군요.
그럼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인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0%면 딱 500만 원인데요. 바로 그럴 경우에는 한도를 꽉 채워서 500만 원 전액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예약만으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심리적 안정감이 클 수밖에 없죠. 이 자료에서 유독 행위별 지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이게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3월에 5월로 예정된 심장 수술을 예약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3월에 바로 선지급을 신청해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술 후의 경과를 보다가 6월에 의사가 7월에 추가적인 혈전 제거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 네. 그럼 이 환자는 6월에 그 시술을 예약하면서 두 번째 선지급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 맞춰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환자의 상황을 깊이 고려한 설계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왜 다른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마침 여기 삼성화재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 비교 자료가 있네요. 네. 물론 이 비교표는 삼성화재의 관점에서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암 치료비는 세 회사 모두 50% 선지급으로 동일해요. 여기서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뇌, 심장 치료비 항목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네요. 삼성화재는 가능한데 경쟁사 AB는 선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서비스 범위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경쟁사 입장에서는 왜 뇌, 심장 질환은 선지급을 꺼리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비교표의 이면을 읽는 핵심입니다. 암 치료는 비교적 표준화된 치료 경로,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많은 편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렇죠. 하지만 뇌나 심장 질환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매우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거고 경쟁사들은 아직은 재무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아마 가장 결정적인 차별점은 바로 이자 차감 여부일 겁니다. 이자 차감이라. 이 항목에 눈길을 가긴 했는데 언뜻 보면 작은 차이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건 선지급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의 10,000원이 내일의 10,000원보다 가치가 높다는 돈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있죠. 경쟁사들은 500만 원을 몇 달 먼저 지급하는 것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은 보험금을 줄 때 그동안의 이자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거죠. 자료의 예시를 보면 약 20만 원 정도를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의 선지급은 사실상 내 보험금을 담보로 한 반기 대출 같은 개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삼성화재는 이자를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이 선지급을 대출이 아닌 원래 받을 혜택의 진정한 선지급, 애드밴스로 성격을 바꾼 거죠. 그렇군요. 이자 안 뗍니다. 라는 자료의 문구는 단순히 20만 원을 더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서비스의 철학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으니 훨씬 유리하고요. 와, 이건 정말 큰 차이네요. 같은 선지급이라는 이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이었군요. 그럼 이 제도가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료에 나온 뇌동맥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네, 아주 좋은 제시입니다. 보통 건강검진 MRI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으면 확진을 위해서 뇌CT나 뇌혈관 조영술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비용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그 검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작 큰 수술비는 보험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다음 주에 내야 할 검사비 70만 원이 없어서 막막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특약은 나중에 나올 몇 천만 원의 수술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야 할 그 100만 원의 부담을 즉시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술 예약을 근거로 미리 받은 500만 원으로 검사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간병이나 생활비에 보탤 수 있죠. 자료를 보면 검사부터 실제 수술까지 평균 2~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환자의 가려운 것을 정확히 긁어주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 질문과 답변 Q&A를 짚어보면서 정리해보죠. 가장 먼저 궁금한 것,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나요? 답변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만 추가됩니다.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이 업그레이드되는 셈이죠. 그럼 선지급을 받은 뒤에 나머지 자녀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치료율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됩니다. 청구 기간도 넉넉하게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202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기존 고객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소급 적용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새로운 좋은 혜택이 생기면 신규 가입자 유치용으로 쓰거나 기존 고객은 상품을 전환해야만 적용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과거 가입자 전체에게 혜택을 확대 적용해준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대단한 선물이고 업계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결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치료비 선지급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삼성화재의 새로운 특약 관련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진단과 치료 사이의 경제적 공백이라는 환자들이 겪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시도였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암, 뇌, 심장 치료 시 치료가 예약만 되어도 비용의 50%, 최대 5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네. 둘째, 경쟁사 대비 뇌 심장 질환까지 포함하고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떼지 않아서 실질적 혜택이 더 크다는 전략적 차별점이 있다. 그 이자 부분이 중요했죠.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파격적인 고객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상품이 환자의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변화가 보험의 역할 자체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보험이 주로 손실 발생 후 복구라는 사후적 개념에 머물렀다면 이것은 위기 상황의 한복판에서 함께 싸우는 금융 파트너로 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표적 항암 치료나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선진 의료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치료비 부담은 점점